안녕하세요. 운영체제 튜터 류수연입니다. 이번 주는 5단원 CPU 스케줄링과 6단원 프로세스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단원 CPU 스케줄링의 중요한 개념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운영체제가 CPU 스케줄링을 담당하는 이유는 메모리에 여러 종류 프로세스가 섞여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프로세스마다 CPU 버스트 타임이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스들이 자원을 골고루 사용하기 위해서 운영체제가 적절한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이용해 다음으로 CPU 제어권을 줄 프로세스를 결정합니다. CPU 스케줄링을 하여서 처리할 프로세스의 순서는 CPU 버스트 타임을 이용하여 결정합니다. CPU 버스트 타임에 따라서 프로세스의 특성을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I/O 바운드 잡은 짧은 CPU 버스트 타임을 갖고 있어서 입출력 처리에 많은 시간이 필요한 잡입니다. 다음으로 CPU 바운드 잡은 긴 CPU 버스트 타임을 갖고 있어서 계산 위주의 작업을 하는 오래 걸리는 그런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CPU 버스트 타임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거의 CPU 버스트 타임 측정 값과 예측 값을 알고 있어 다음으로 사용할 레디 상태에 있는 프로세스들 중에서 그 프로세스의 CPU 버스트 타임이 어떤지는 오로지 예측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알고리즘을 적용하기에 앞서 exponential averaging 방법을 사용하여 최근의 과거를 가장 많이 반영해서 이번에 버스트 타임을 추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최근의 과거를 많이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최근 정보를 더 많이 반영을 하고 그리고 오래될수록 그 가중치를 낮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글씨가 좀 깨졌는데요. 다음으로 CPU 스케줄러와 디스패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로세스의 CPU 스케줄링에 CPU 스케줄러, 다른 말로 하면 단기 스케줄러입니다. 레디 상태의 프로세스들 중에서 이번에 CPU를 줄 프로세스를 선택합니다. 즉 CPU 스케줄러는 레디 상태의 프로세스를 러닝 상태로 바꾸고 CPU 제어권을 사용하는 CPU 스케줄링을 담당합니다. CPU 제어권을 제공하는 CPU 스케줄링을 담당합니다. 디스패처는 CPU 제어권을 CPU 스케줄러에 의해 선택된 프로세스에게 넘기는데 이 과정을 문맥 교환이라고 합니다. 프로세스의 상태 변화가 있을 때 CPU 스케줄링이 필요한데요. 프로세스의 상태가 블락드에서 러닝으로 또는 블락드에서 레디 또는 러닝에서 레디로 혹은 아예 프로세스 자체가 종료될 때 프로세스는 CPU 제어권을 획득합니다. 여기서 CPU 스케줄링 방식은 강제로 빼앗지 않고 자진 반납하는 비선점 방식과 강제로 빼앗는 선점 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운영체제가 프로세스를 관리할 때 사용하는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레디큐에 도착하는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FCFS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비선점 스케줄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착순, 오는 순서대로 CPU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SJF, Shortest Job First 스케줄링입니다. 이 스케줄링은 레디큐에서 대기 중인 프로세스 중에서 이번 CPU 버스트 타임이 가장 짧은 프로세스에게 CPU를 제공합니다. 장점으로 평균 대기 시간이 좋아진다는 점이 있지만 너무 그 버스트 타임이 긴 프로세스가 들어오는 경우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음에 CPU는 사전에 알 수 없어 exponential averaging 방법을 이용해 CPU burst time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SJF 알고리즘은 non-preemptive, preemptive, 선점, 비선점 두 가지 방식 모두 구현할 수 있는데 여기서 SJF 중에서 preemptive 방식이 바로 SRTF, Shortest Response Time First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에서는 수행 도중 자기보다 짧은 burst time을 가지는 작업이 오는 경우 CPU를 빼앗기게 됩니다. Priority Scheduling은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로부터 CPU를 주는 알고리즘으로 starvation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프로세스의 우선순위를 높이는 에이징 기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시분할 스케줄링으로 알려져 있는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은 각 프로세스가 동일한 크기의 할당 시간을 가져서 응답 시간을 처음으로 CPU를 얻기까지의 시간인 응답 시간이 짧지만 turnaround time, waiting time을 좋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방식은 선점형 방식, preemptive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멀티레벨 큐는 레디 큐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여러 큐 중 한 번 정해지면 쭉 변환 없이 사용되는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자세하게 말하면 큐를 하나 골라서 높은 우선순위에서 낮은 우선순위로 CPU 제어권을 제공하고 각 큐는 독립적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가집니다. foreground에서는 상호작용 작업이 일어나고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백그라운드 큐에서는 배치 작업이 FCFS 알고리즘으로 스케줄링 됩니다. 마지막으로 멀티레벨 피드백 큐는 멀티레벨 큐와 달리 큐가 한 번 정해지면 바꿀 수 없는 게 아니라 큐를 바꿀 수 있는데요. 높은 우선순위의 큐일수록 할당 시간이 짧은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우선순위가 낮을수록 그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의 할당 시간, 그 타임 퀀텀을 늘리거나 FCFS 스케줄링을 큐에서 사용하도록 구성합니다. 다른 환경에서의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는 멀티플 프로세서 스케줄링입니다. 이는 CPU가 여러 개일 때 스케줄링으로 앞서 본 단일 프로세서에서의 스케줄링보다 복잡합니다. 이 방법에서는 로드 쉐어링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특정 프로세스 작업이 많이 몰리지 않게 분산시켜주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리고 symmetric, asymmetric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SMP는 각 프로세서가 알아서 독립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결정하는 방식이고 반대로 Symmetric Multiprocessing은 하나의 프로세서가 대빵이 돼서 시스템 데이터 접근과 공유를 관리하고 나머지는 그 프로세스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얼타임 스케줄링이 있는데요. 이건 앞서 봤듯이 리얼타임 태스크, 실시간 태스크에 대해서 스케줄링하는 알고리즘으로 일반적인 태스크와는 달리 실시간 태스크에는 데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 데드라인을 어기지 않는 그 제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레드 스케줄링이 있는데요. 두 가지 로컬, 글로벌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컬 스케줄링은 사용자 수준의 스레드 라이브러리에서 스케줄링을 시행하며
운영체제가 스레드를 관여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로컬 스케줄링은 운영체제가 스레드의 존재를 알고 있으며 스레드를 각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며 스케줄링을 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CPU 스케줄링 평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의 성능 척도로는 프로세서의 관점에서의 척도가 가장 중요한데요. 여기서 턴어라운드 타임, 웨이트 타임, 리스폰스 타임의 개념을 반드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턴어라운드 타임은 웨이트 타임과 execute 타임, CPU burst 타임 이거 두 개 같은 말인데 기다린 시간과 실행한 시간을 전부 합한 값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이트 타임인데요. 이는 프로세스가 레디 큐에서 대기한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스폰스 타임은 해당 프로세스가 처음으로 CPU를 받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CPU 스케줄링 평가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큐잉 모델, 그리고 임플리멘테이션,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큐잉 모델은 이론적인 방법이며 퍼포먼스 인덱스를 계산하며 확률 분포로 주어지는 그러한 요소들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구현은 시스템적인 방법이며 시뮬레이션은 좀 더 구현보다 조금 쉬우며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알고리즘의 성능을 모의로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는 논문을 작성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CPU 스케줄링 평가 방식과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 CPU 스케줄러와 디스패처의 개념 등을 적용하는 문제를 풀이해 보겠습니다. 비선점형, 선점형 스케줄링을 구분하는 문제입니다. 다음 중 non-preemptive한 스케줄링을 모두 고르면 앞서 말했듯이 첫 번째 FCFS는 먼저 레디 큐에 도착하는 프로세스를 처리하고 나머지 도착한 프로세스를 처리합니다. 따라서 비선점형 프로세스입니다. 그리고 라운드 로빈 방식은 타임 퀀텀이 만료되면 CPU를 빼앗기기 때문에 선점형 방식이고, 그리고 shortest response time first도 자기보다 burst 타임이 짧은 프로세스가 오면 빼앗기기 때문에 아니고, 멀티 레벨 피드백 큐에서도 앞서 말한 라운드 로빈 방식과 이런 선점형 알고리즘을 이용할 수도 있으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선착순 알고리즘 FCFS 1번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요. 선택지 4번 Priority Scheduling만 달라지는데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자신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알고리즘을 외우면 CPU를 빼앗기기 때문에 선점형 알고리즘입니다. 따라서 답은 FCFS가 됩니다. 다음 문제는 각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FCFS, SJFR를 비교하는 문제인데요. 1번 선택지부터 보겠습니다. FCFS 알고리즘은 컨버이 에펙트는 긴 작업 시간을 가진 프로세스가 먼저 도착하면 그 뒤에 오는 짧은 burst time을 갖고 있는 short 잡이 오래 기다리는 현상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이고요. 그리고 shortest job first 알고리즘에서는
노동잡의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면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가진 작업들이 항상 먼저 수행되니까요. 그리고 average waiting time 측면에서 SJF는 선점형이고 minimum average waiting time을 보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4번 선택지 라운드 로빈에서의 average response time은 가장 짧은 게 맞습니다. 그리고 5번 shortest job에서 불리한 알고리즘은 FCFS입니다. 컨버이 에펙트 때문이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됩니다. 다음은 SJF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인데요. 위식을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위와 같은 방식을 exponential averaging 방식으로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위식에서의 직접적인 해석은 직전 CPU 사용시간의 실제값과 직전 CPU 사용시간의 예측치를 일정 비율씩 반영하여 다음번 CPU 사용시간을 예측한다는 뜻입니다. 네, 이게 이런 관계이죠. 실제값은 tn, 예측치는 tau n, 다음번 예측치 역시 tau n 플러스 2입니다. 그리고 여기 3번 선택지에서 수식의 n자리에 n-1을 반복적으로 대입하면 결과적으로 과거의 모든 CPU 사용시간이 일정 비율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최근 기록일수록 높은 비율로 반영되고 오래된 기록일수록 낮은 비율로 반영됩니다. 그리고 A 값이 작아질수록 최근 기록의 반영 비율이 줄어듭니다. 네, 여기를 보시면 네, 1-A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SJF 스케줄링에 관한 문제인데요. SJF 스케줄링은 이전에 예측한 바에 따라 이번 CPU 버스트 타임들을 비교하여 레디 큐에 들어있는 프로세스 중에서 가장 짧은 버스트 타임을 가진 프로세스를 선택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디 큐 내에 있고 이번 CPU 버스트 타임이 가장 짧은 것의 프로세스를 결정되므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SJF 스케줄링 기법의 단점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CPU 버스트 타임을 미리 알 수 없어서 exponential averaging 방식을 사용하고 짧은 CPU 버스트 타임을 갖는 프로세스에게 우선적으로 CPU를 주기 때문에 긴 프로세스들이 오랫동안 CPU 제어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기출 문제인데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을 묻는 문제입니다.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은 프로세스들이 동일한 크기의 할당 시간인 퀀텀 동안 자원을 선점당하고 CPU 자원을 쓰고 할당 시간이 끝나면 레디 큐에 가장 뒤에 가서 자기의 순서를 다시 기다립니다. 따라서 스타베이션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1번, 2번은 다 틀리고요.
또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은 average response time이 FCS, FS에 비해 빠릅니다. 네, 그래서 느리다고 했으니까 3번, 4번은 답이 안 되고요. 그리고 5번 선저명 방식입니다. 6번은 아니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멀티 레벨 피드백 큐 스케줄링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우선순위가 Q1이 더 높다고 하였습니다. 첫 번째, 프로세스는 Q1으로 진입한 후 원하는 만큼 CPU 사용을 못할 시 Q2로 강등된다. 이게 맞는 설명인데요. Q1에서 CPU 버스트 타임을 채우지 못한 경우 Q2에서 채우게 됩니다. 다음 선택지 Q2에 있는 프로세스는 응답성이 중요하므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되어 있는데 응답성이 중요한 것은 Q2보다 Q1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낮은 우선순위의 Q는 프로세스 작업을 모두 완수해야 하므로 FC, FS와 같은 비선점형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그리고 3번, 총 CPU 시간 중 Q1과 Q2에 할당되는 시간을 9대 1로 할 경우에 Q2에 스타베이션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Q2에서는 FCF 방식 비선점형 스케줄링으로 자기 원하는 만큼 CPU를 사용하고 다른 프로세서에게 넘겨주므로 스타베이션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4번 CPU 바운드 잡은 Q1에 머물게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되어 있는데 CPU 바운드 잡은 버스트 타임이 매우 길므로 Q1 단계에 머무르면 만약에 Q1의 그 스케줄링 방식이 SJF인 경우 스타베이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Q2에 머물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것은 우선순위가 높은 것은 보통 선점형 스케줄링을 사용하고 여기 Q2는 비선점형 스케줄링 방식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